네, 안녕하세요. 최바울입니다. 오늘 주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프로그래머, 개발자의 이 용어 차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은연중에는 사용을 하지만은 정확하게 모르고 사용하거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고 쓰지만은 이거랑 정확한 차이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오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코더라는 용어인데요. 코더라는 것 자체가 코딩이라는 코드를 작성하는 행위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코딩을 하는 사람을 코더라고 그냥 얘기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코드를 작성하는 행위라는 의미만 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 자체는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직업이 뭐야 하면은 저는 코더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역할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업무를 할 때 윗사람으로부터 어떤 정해진 설계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그거대로 작성을 하는 업무를 한다면은 코더라고 봐도 틀린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코더는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 코딩을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이제 개발자라고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이게 영어로 하면 디벨로퍼거든요.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제 보통 개발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용어에 다 들어갑니다. 프로그래머라는 용어도 있는데 요거는 개발자를 먼저 설명드리고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디벨로퍼라는 거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개발이라는 부분은 프로그래밍을 단순히 코드로 이제 작성하는 행위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전반적인 여러 활동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코드를 만들기에 앞서서 내가 무슨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걸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나 이런 걸 만들어야겠다라고 좀 어느 정도 분석이 다 끝나고 이제 좀 정리가 되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 설계라는 단계를 또 거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얘는 만들고 이 모듈은 어떻게 만들고 이런 설계를 좀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구현이라는 단계에서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다 만들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죠.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들었으면은 의도된 대로 요구사항들이 잘 동작을 하는지 테스트하는 단계와 실제 사용자가 있다면 고객한테 이렇게 이제 딜버리 돼서 제공이 되는 이런 단계를 다 거치게 되는데 개발 전반 프로세스를 아우르는 이 역할 자체를 하는 사람을 다 디벨로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소프트웨어라는 걸 붙이지 않으면 디벨로퍼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넓은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여러 회사나 업무들에 따라서 프로그래머만을 지칭하지 않는 경우도 더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프로그램에서 코드를 직접 작성한 사람 외에도 이걸 기획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디자인적인 아트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테스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까 여러 얘기했던 분야들마다 각자 사람들이 있겠죠. 이게 프로젝트가 크다면은. 근데 그 연관된 사람들을 전부 다 개발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다 디벨로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같이 개발을 하는 거니까 다 결국 개발자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개발자랑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 이제 프로그램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 결국에는 일단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완전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을 일단 지칭하는 경우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제 세 번째 프로그래머 저희가 또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죠. 보통 개발자 아니면 이제 프로그래머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래머는 디벨로퍼 중에서도 좀 프로그래밍에 국한돼서 얘기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행위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 행위에 좀 더 중점을 둬서 구분을 할 때 프로그래머라고 많이 사용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벨로퍼라는 용어랑 프로그래머라는 용어는 좀 혼용될 수가 있어요. 실제 업무에서도 많이 좀 혼용되기도 하고 개발자라고 해도 뭐 틀린 게 아니고 프로그래머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디벨로퍼나 이 프로그래머를 포함해서 개발자는 결국 어떤 요구사항들을 잘 받아가지고 잘 이해를 해서 결함이 없고 프로그램을 빠른 시간 안에 개발하는 게 목표인 사람이 될 겁니다. 이게 또 빠른 시간 안에 개발하는 게 또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개발의 경험이 많이 쌓여가지고 좀 실용적으로 원칙이 좀 패턴화돼서 빠르게 개발될 수 있다는 걸 좀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디벨로퍼, 프로그래머 얘기할 때는 좀 키워드가 좀 실용적인 거, 어떤 패턴화된 개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붙게 됩니다. 네, 마지막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용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 좀 이 큰 그림에 중점을 두는 업무를 보통 얘기를 해요. 빅피처라고 얘기를 하죠. 큰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은 엔지니어 하면 결국 엔지니어링에서 나온 거거든요. 공학이라는 의미인데요. 엔지니어링은 결국 이 엔지니어링이라는 의미는 체계적인 이론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행위가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돼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주요 키워드들이 어떤 설계나 구조나 어떤 체계적으로 빌딩, 뭔가 만들어내 나가는 행위나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나 회사의 비즈니스 요구사항들을 잘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설계를 해내는 이런 능력들이 좀 요구
요구되는 게 엔지니어의 역할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 수리를 되게 잘해요. 금방금방 고치고. 하지만 이 사람이 그렇다고 컴퓨터 엔지니어냐?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CPU라든지 어떤 컴퓨터 내의 메인보드라든지 이런 하드웨어를 설계를 잘하고 만들어낼 수 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안에서 돌아가는 어떤 운영체제라든지 윈도우 같은 이런 것들을 설계해내서 만들어낼 수 있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기술적으로 보이고 익숙하게 어떤 걸 뭔가 잘 만들어낸다고 엔지니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개발자나 프로그래머와 좀 엔지니어가 구분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또 많이 사용하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 툴들이 있죠. 프로그램을 만들 때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런 아이디라는 이 개발 툴을 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개발 툴 자체도 누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돌아가는 운영체제, 예를 윈도우 같은 것도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만든 거죠. 그걸 만드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혼자 만드는 프로그램, 요만한 작은 프로그램과 이 윈도우나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거대한 큰 프로그램을 만드는 때 필요한 사람 수도 다를 거고 이게 범위도 다를 거고 기간도 많이 다를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관행으로만 만들 수가 없고 체계적인 이론에 입각해서 좀 엔지니어링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사람이 이런 엔지니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프로그래머랑 디벨로퍼, 아까 개발자라고 얘기했던 요거 두 개는 좀 혼용돼서 많이 사용하는데 프로그래머랑 엔지니어 차이는 뭐냐, 이게 저도 굉장히 좀 많이 애매했던 부분 중 하나였어요. 정말 많이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다, 이 의미의 정확한 정의 없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꼈는데 구글에 이번에 좀 재미난 책이 좀 나왔어요.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앳 구글이라는 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의 차이는 타임과 스케일, 그 다음에 트레이드오프, 이 세 가지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임이란 건 시간인 거죠. 이게 개발 기간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혼자 한 달 만에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과 1년에 걸쳐서 만들어내거나 혹은 10년에 걸쳐서 만들어내거나 오랜 기간 만들고 나서 뭐 10년에 걸쳐 서비스를 계속 제공을 해야 된다든지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과의 두 개 차이는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고민해야 되고 더 많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스케일, 범위가 다른 거죠. 이 프로젝트의 크기가. 내가 작게 만드는 프로그램과 운영체제 같이 이렇게 엄청 거대한 프로그램에서는 이 범위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더 많다는 거죠. 이 트레이드오프라는 용어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어떤 하나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 이런 거래와 같은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걸 고려해야 될 때가 많아요. 어떤 성능의 안정성을 좀 추구하다 보면 속도를 좀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 속도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떤 안정성이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좀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설명했던 타임과 스케일, 어떤 기관과 프로젝트 크기에 기반해서 어떤 선택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 만에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과 1년 혹은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야 되는 프로그램 사이에서 어떤 트레이드오프를 결정할 때 선택 기준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거가 어떤 엔지니어와 어떤 프로그래머 관점에서 이제 차이를 줄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개발자, 프로그래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로 개인 활동이 많아요. 어떤 개발자 한 사람 혹은 소수가 프로그램을 요구사항들 만들고 이런 행위들이 더 주가 될 거고,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찌 보면 팀 활동이 더 주가 됩니다. 굉장히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협업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또 고민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엔지니어로서 엔지니어링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제 고민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현업에서는 아무래도 엔지니어의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시니어 개발자들, 수석 개발자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맡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운영체제도 윈도우, 뭐 리눅스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런 플랫폼도 지원을 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큰 그림을 좀 많이 그려서 설계를 하게 되고요. 미드나 주니어 개발자들 밑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래머의 역할을 가지고 위에서 설계되어진 내용대로 하나하나 부분을 맡아서 개발을 하는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국내에서는 저희 보통 이제 현업 개발자로서 어떤 용어들이 주로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국내에서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개발하면서 코더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 특히 국내에서 코더라는 이제 용어가 주는 비하하는 느낌, 이런 부분들도 있고, 코더라고 하면 보통 그런 의미로 많이 쓰죠. 용어 자체가 틀린 거는 아닌데, 그래서 코더라는 말은 거의 잘 안 쓰는 것 같고, 프로그래머나 개발자로 얘기할 수 있는 디벨로퍼, 엔지니어들을 보통은 우리나라 보통 다 개발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신입 개발자 분들은 보통 주니어 개발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임 개발자 이상 되는 분들은 시니어 개발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중간에 어떤 미드 개발자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주로 보통 이제 주니어, 시니어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영상에서 보통 이제 개발자라고 제가 좀 많이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런 용어들이 다 포함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엄격하게 구분을 안 하는 이유는 용어의 정의를 아는 것도 뭐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고 같이 협업을 하고 여러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많이 알고 있는 용어를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좀 오해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발자 하면은 이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여러 사람을 지칭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진짜 코드만 작성하는 코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부터 그다음 진짜 큰 그림을 고민하면서 엔지니어링을 하는 엔지니어까지 다 포함하는 용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는 각자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떤 용어로 소개하는지 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명언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요게 이제 해외에서 받은 명언들, 좀 국내에서 받은 명언들 몇 개 좀 갖고 온 건데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유명 이제 회사죠. 6년째 윈도우를 만든 이 회사의 개발자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엔지니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새는 간간히 디벨로퍼라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명함에 그렇게 이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국내에서도 주로 엔지니어가 많고 디벨로퍼도 약간 있고 오히려 프로그래머는 제가 한 번도 명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되게 재밌죠. 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프로그래머라는 이런 직함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점점 디벨로퍼나 이제 엔지니어 쪽으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 것 같고 그게 제가 설명드렸듯이 엔지니어가 아무래도 조금 더 큰 그림을 다루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어떤 개발자들의 좀 꼴이나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나는 그래 어쨌든 엔지니어야 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일은 내가 지금 코더의 일을 할지언정 내가 원하는 이거야 뭐 이렇게 가서 하는 게 아닌가 약간 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여러분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혹은 뭐 디벨로퍼다라고 이제 외국인한테 소개할 때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프로그래머라는 용어를 그렇다고 쓰면 안 되냐 그거는 아니고요. 물론 프로그래머라는 용어도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명함에는 굉장히 엔지니어라는 직함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게 되게 좀 재미있었던 부분이었고 외국 개발자들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타이리스 돈 메럴 결국 직함은 중요하지 않다. 저도 그거에 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직함이 엔지니어 뭐 어떤 이제 수석 어떤 개발자 이렇게 박혀있다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냐 인 건 아니거든요. 결국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신이 바라보는 것만큼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나는 엔지니어링을 목표로 엔지니어가 될 걸 목표로 해야지 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은 능력이 없고 경험이 부족해서 남이 준 설계대로 그대로 작성을 하는 코더의 역할밖에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 넓게 크게 생각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가다 보면은 점점 디벨로퍼 프로그래머의 역할들도 잘 수행을 하고 내가 원한다라면은 그냥 프로그래머 쪽에 어떤 기술 구현에 더 중점을 둔 사람으로 크게 성장할 수도 있어요. 정말 구현을 정말 잘하는 사람으로 그래 나는 좀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이렇게 설계 이렇게 큰 단위로 좀 설계하는 게 관심이 더 많다. 그리고 정말 대규모 프로젝트 여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구글 뭐 검색 엔진이라든지 뭐 혹은 뭐 이제 운영 체제 이런 것뿐 아니라 어떤 회사에서 사용하는 여러 상용 제품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더 관심이 많고 그걸 목표로 하고 싶다면은 어떤 내 스스로가 좀 엔지니어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좀 가야겠죠. 오늘 이렇게 여러 용어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크게 고민 안 하고 썼던 용어에서도 이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좀 재미있고 용어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역할이 중요하고 정말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무엇을 목표로 개발을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좀 개발자라는 용어가 아무래도 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영상에서 좀 개발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영상 정말 재밌게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굉장히 좋은 컨텐츠로 다시